편안한 잠자리를 위한 동화. 오늘의 동화는 찔레꽃 울타리의 가을 이야기입니다. 글 그림 질 박클렘, 이연향 옮김. 맑은 가을날입니다. 나무딸기와 들풀들의 열매가 알맞게 익자 찔레꽃 울타리의 들쥐들은 매우 바빠집니다. 매일 아침이면 씨나 열매, 나무뿌리 따위를 모아 저장 그루터기로 옮겨 차곡차곡 겨울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루터기 안은 따뜻하고 맛있는 나무딸기 잼과 빵 냄새로 그득합니다. 그 안은 이미 식량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떡갈나무 성에 사는 마타리도 이른 아침부터 막내딸 앵초를 데리고 숲으로 나옵니다. 아빠 옆에 꼭 붙어 있거라. 그렇지 않으면 길을 잃는단다. 이렇게 말하며 나무딸기 덤불을 헤쳐나갑니다. 앵초는 낮은 곳에 있는 딸기를 따고 아빠는 지팡이로 높은 가지에 있는 딸기를 끌어내렸답니다. 바구니가 거의 다 차갈 무렵 밝은 눈 할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걱정스러운 듯 얘기하십니다. 한참 찾았네. 날씨가 나빠질 것 같아서. 내 예감은 거의 정확하거든. 비가 오기 전에 겨울 준비를 끝내야 할 텐데. 마타리는 앵초에게 성으로 돌아가라고 이르고 사과 할아버지와 의논을 하기 위해 저장 그루터기로 갑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무리의 들쥐들이 수레와 마차를 끌고 바삐 들로 나와 마지막 남은 열매와 딸기나무를 거두어 드립니다. 그루터기 일을 끝내고 성에 돌아온 마타리가 부인과 함께 버섯을 따러 막 나설 즈음 부인이 놀라 소리칩니다. 앵초가 안 보여요. 정말 앵초는 아무데도 보이지 않습니다. 바구니 안에도 잎사귀 밑에도 긴 풀 사이에도 없습니다. 누가 우리 앵초 못 봤나요? 마타리가 들판을 향해 소리를 지릅니다. 여긴 안 왔어요. 찔레단불 꼭대기에서 열매를 따던 들쥐가 대답합니다. 우리도 못 봤어요. 빽빽한 산사나무 속 들쥐도 소리칩니다. 아이들은 앵초가 사과 할머니 댁에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수색대는 곧바로 돌 능금나무 집을 찾아갑니다. 모두들 숨을 헐떡이며 사과 할머니 댁 문을 두드립니다. 혹시 앵초 못 보셨어요? 앵초가 없어졌어요. 머위의 말에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앞치마를 벗고는 앵초를 찾아 나섭니다. 사과 할아버지도 저장 그루터기 옆 덤불 속에 있는 틈새로 달려가십니다. 앵초야, 어디 있니? 라고 할아버지가 소리치자 앵초야, 어디 있니? 하고 메아리가 옥수수밭 위로 울려 퍼집니다. 마타리 부부는 다시 성으로 돌아와서 찬장 위도 살펴보고 침대 밑도 살펴보고 저장 그루터기 안도 아래에서 위까지 샅샅이 뒤져봅니다. 어쩌나 앵초는 아직 어린 쥐인데 어디에 있는 걸까? 이 일을 어쩌면 좋지? 마타리 부인은 걱정이 되어 어쩔 줄을 모릅니다. 한편 옥수수밭 가장자리를 돌아다니던 앵초는 부모님의 걱정에 대해선 까맣게 모르고 있습니다. 아침 내내 들꽃을 따고 파란 하늘을 올려다보기도 했습니다. 나무딸기로 점심을 먹은 뒤에는 따사로운 햇살 아래서 낮잠도 잤답니다. 앵초가 도랑에서 씨앗을 줍고 있는 들쥐들을 도우러 가려는데 마침 옥수수 줄기 맨 위에 있는 둥글고 작은 집이 눈에 띕니다. 누가 사는 집일까? 궁금해진 앵초는 옥수수대를 기어올라 살짝 창문 안을 들여다보기로 마음먹습니다. 안을 들여다보자 두 쌍의 눈동자도 똑같이 이쪽을 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앵초는 더듬더듬 말을 하고 얼른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우린 막 차를 마시던 중이었단다. 그때 집안에서 누군가 앵초를 부릅니다. 너도 뭘 좀 먹지 않으련? 앵초는 조그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참 아늑한 곳이었습니다. 바닥에는 엉겅퀴 수염 깔개가 깔려 있고 풀잎을 꼼꼼히 엮어 만든 벽에는 책과 사진이 빼곡합니다. 이 집에 사는 들쥐 부부는 손님이 찾아온 것이 퍽 기쁜가 봅니다. 앵초를 식탁에 앉힌 다음 과자를 내오고 가족 사진첩까지 꺼내 보여줍니다. 이 집의 소중한 물건들을 모두 구경한 앵초는 고맙다는 인사를 공손히 하고 다시 땅으로 내려옵니다. 앵초는 집에 가기 전에 밤나무 숲에 한번 가보기로 합니다. 그곳에는 아직 뜰레코 놀타리 마을의 쥐들이 저무는 햇살 속에서 나무 딸기를 따고 있었지만 너무 바빠서 앵초를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앵초는 풀숲을 헤치면서 혹시 깃털이나 다른 쓸모있는 물건이 없는지 두리번 합니다. 그러다가 나무딸기 덤불 밑에 숨어있는 아주 흥미로운 구멍을 보게 됩니다. 이 안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 앵초는 중얼거리면서 그 구멍 속으로 들어갑니다. 안은 매우 어두웠지만 이리저리 뻗어있는 통로벽에 둥근 문들이 어렴풋이 보입니다. 통로 속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점점 어두워지더니 이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긴 왠지 마음에 들지 않아. 앵초는 몸을 부르르 떱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어. 나가려고 몸을 돌렸지만 통로가 워낙 여러 갈래여서 어느 쪽으로 들어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앵초는 치마를 치켜들고 꼬불꼬불한 통로 속을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희미한 불빛을 본 앵초는 그쪽으로 달려갑니다. 나와 보니 그곳은 커다란 나무 열매에 있는 무성한 가시덤불 밑이에요. 떡갈나무 송이 보이지 않아. 앵초는 가냘픈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냇물 옆 수양보들도 안 보이고 길을 잃은 게 틀림없어. 날은 점점 더 어두워집니다. 커다란 빗방울이 앵초의 옆에 나뭇잎에 떨어집니다. 앵초는 독버섯 밑에 웅크리고 앉아 울음을 꾹 참습니다. 멀리서 부엉이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바람이 세지면서 나뭇가지가 끽끽댑니다. 그러나 앵초는 옆 덤불 속에서 나는 부스럭 소리가 제일 무섭습니다. 날은 자꾸 깜깜해져서 이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앵초는 무서운 족제비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때입니다. 앵초 쪽으로 다가오는 5개의 불빛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불빛 뒤에는 5개의 이상한 물체가 따르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팔다리가 없이 두리뭉실하고 머리도 없는 듯합니다. 앵초는 가시덤불 안으로 몸을 더욱 웅크립니다. 5개의 괴물들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곧 앵초가 숨어있는 덤불 바로 옆을 지날 것입니다. 가까이 다가올수록 그것들은 더 무섭게 보입니다. 앵초는 드디어 그 괴물들이 자기가 앉아있는 곳 바로 앞을 지날 때 그만 눈을 감아버립니다. 하나, 둘, 셋, 넷. 5번째 괴물이 막 지나갈 무렵 앵초는 용기를 내어 눈을 뜹니다. 그 괴물은 절뚝거리며 걸었고 꼬리와 수염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과 할아버지의 바지도 보입니다. 할아버지! 앵초는 반가워 소리칩니다. 앞서가던 물체들이 뒤를 돌아보자 앵초는 그들이 누구인지 금방 알 수 있었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바위솔, 그리고 제일 보고 싶었던 엄마와 아빠입니다. 앵초는 덤불 사이를 헤치고 뛰어나왔어요. 앵초야, 무사했구나. 엄마는 무척 기뻐합니다. 들쥐들 말이 네가 숲속으로 들어갔다고 하더구나. 하지만 워낙 어둡고 축축해서 찾는 걸 포기할 뻔했단다.
아빠는 앵초를 외투로 꼭 감싸주며 말합니다. 집에 이르렀을 때 앵초는 거의 잠들어 있었어요. 엄마는 앵초를 방으로 데려가 젖은 옷을 벗겨줍니다. 벽난로 옆 의자에는 깨끗하고 따뜻한 잠옷이 걸쳐 있고 침대 옆 탁자 위에는 뜨거운 도토리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시는 들에 혼자 나가지 않을 거야. 앵초는 졸음에 겨운 목소리로 중얼댑니다. 엄마는 뽀뽀를 해주고 베개를 편하게 놓아줍니다. 수염을 내리고 편안히 쉬거라. 꿀과 우유와 과자가 가득하단다. 밤새 부디 좋은 꿈만 꾸거라. 내일 다시 햇님이 떠오른단다. 엄마는 부드럽게 노래를 부르며 포근한 이불 위를 다독거립니다. 우리 친구들의 부모님들도 여러분을 많이 사랑합니다. 잘 자요.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